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AD 테크놀로지가 인베디드 비휘발성 메모리 IP를 개발하는 미국 아나플래시와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나플래시가 개발한 로직 E플래시는 장치가 비활성 상태일 때도 전력 소비 없이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14일 KRX 금 가격이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금 가격은 전일 대비 480원 내린 1g당 10만 3,650원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각각 4만 9,091g, 50억 9,22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에어부산이 14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액 2,722억 원, 영업이익은 70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7.8%, 48.3%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급속도로 회복하는 펜트업 효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항공주 어떤 흐름 보일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국내 증시 내일 연휴를 앞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등락을 거듭하다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AI 관련주 강하게 부각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오픈 AI가 GPT-4.5를 출시하면서 국내 관련주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저PBR주 안에서는 보험주 탄력 받은 가운데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미국의 PPI, 내일 밤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결과에 따라 주가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1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AI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겠죠? 네네. GPT-4.5 영상 보셨을까요, 혹시? 아직 못 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영상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정말 강아지를 보면서 그 챗 GPT-4.5가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또 실시간 번역도 가능하고 또 수학 문제도 풀어주는 등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AI 관련주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AI 관련주 포함해서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은 오늘 AI 관련주 매수하셨습니까? 아, 그것은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의미가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온 이후에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이 되는 시장이었었는데
그 반등을 모조리 가져간 건 반도체 소부장주 그리고 AI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장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 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수급이 분산되진 않을까. 수급이 분산되면서 개별적인 종목에 또 한번 바람이 불어오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외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AI 관련주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오늘 하루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의문점이 드는 건 과연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자, 코스닥은 별로 크게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느 자리에 안착해서 지속적으로 종가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은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CPI 발표가 나오고 나면 내일이죠. 내일 그런데 우리 휴장입니다.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코스피는 갭을 하락시켜서 음봉이 깊게 들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코스닥을 보셔야겠죠. 지금부터 코스닥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면 코스닥은 어느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 또 한 번 낙폭이 심화될 수 있느냐? 여기입니다. 847.37포인트. 과거 시점으로 갔을 때 뭐가 되는 자리? 저항이었던 자리. 그리고 최근에 지지가 되어야만 했었던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 이때와 비슷한 하락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가 베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런 장세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잡혀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하기보다는 조정 정도로 종목의 움직임을 막고 거기에서 지수가 반등할 때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오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CPI 결과에 따라서 국내장 어떤 식으로 흔들릴지 지켜보시면서 원달러 환율, N달러 환율도 같이 참고해 보시되 여기에서 우리 잠깐 잊고 있었던 조선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정받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증시 그리고 코스피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CPI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 변동성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선주 역시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시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이 저와 방송에서만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을 못 잡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 제가 교육 자료들은 모두 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 자료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첫 번째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하이스틸이라고 하면 철강 관련주로 엮여져 있고요. 철강 섹터 안에 강판과 관련된 강관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스틸 파이프나 수자원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하나 짚어보죠. 강관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선박 기계에도 들어가고 건설업, 배관, 보일러 및 구조물 등 여러 가지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중에 수자원 쪽으로 봤을 땐 물수송용 라인 파이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용 배관인 압력 배관용 강관, 그리고 공업용수나 관계용수용 배관용 탄소 강관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가 있습니까? 세경관, 소경관부터 원유, 가스 수송이 가능한 60인치 대구경 후육 강관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최근 철강 관련주의 상승분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이스틸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자, 빗기둥이 떴던 날짜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종가 3,920원인데 물론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와서 종가 대비 상승률이 4.7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20%를 넘기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가 베팅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 시초가에 일어난 현상이죠. 그런데 4,500원이라는 가격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선은 뭐다? 저항이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을 강제적으로 넘겨서 어떻게 넘겼습니까? 자, 시초가가 여기죠. 그죠? 시초가가 여기인데 4,500원을 넘겨서 시작하길래 이거 자칫 잘못하면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국에 어디에서는 익절을 끝냈어야 된다? 저항 가격이 되는 4,500원에서는 익절을 끝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4,500원이라는 가격 구간이 몇 번이나 저항이 됐었던 가격 구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4,500원을 넘겼으면 하이스틸은 할 만큼 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이스틸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될 날이 언제가 될 것이냐? 저라면 오늘 만들어진 고점을 돌파할 때 진입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 거래대금이 갭을 심하게 띄워놓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게 붙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말인즉 물량 테스트 정도로 치부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중기 차트로 넘어가서 하이스틸은 어디에서 잡는다? 주가가 내려온 거 다 확인하고 거래대금 점차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어느 자리보다 낮은 게 좋다? 3,920원보다 낮은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오늘 만들어진 고점 어디입니까? 4,825원이죠. 하지만 4,500원이 1차 매도 자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4,825원까지 단박에 뚫고 올라가서 종가가 4,825원을 지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보느냐? 4,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자, 고점을 찍고 고점이 점점 낮아져 왔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점을 만들고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를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2차 매도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물량은 어떻게 하느냐? 들고 계셔도 됩니다. 어디까지? 4,500원 이탈하는 때까지도 들고 계실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어제 진입하는 이 자리는 매우 획기적인 자리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바닥 구간이잖아요. 바닥 지지가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점은 언제입니까? 2021년 12월 21일 날 만들어 놓은 2,610원이라는 가격을 단 한 차례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보셔야겠죠. 그런데 그 박스권에서 하락 추세가 멈춰지고 조정받으면서 상승분이 나왔었던 건 뉴스 때문이었죠. 철강 관련주들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분을 만들고 그 자리를 돌파하는 이때가 바로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왔다? 토르 신호가 나왔다라는 건 상승할 만하다. 어디까지? 4,500원까지. 그런데 갭을 띄웠기 때문에 윗단의 윗꼬리에서는 익절을 못했어도 4,500원을 이탈하는 어디? 4,495원에서는 매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들 뭘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든 이유가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 그죠? 핑크색 지지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라봤을 때 저점이 되는 가격 구간 긋고요. 고점이 되는 가격 구간 긋고요. 이렇게만 보셔도 뭐야? 지금 박스 중단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네?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는 언제든지 오지 않을까? 내가 매수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손실 보지 않을 수 있는 자리라면 진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제가 또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 아직까지도 들고 있다라 그래서 한 번 더 언급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종목 바로 소록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무상증자 14배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어디까지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내려와서 무상증자가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익절해야 되는 자리를 짚어드린 곳 그리고 최종적으로 익절한 날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LED 조명업체입니다. 조명업체. 조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원자력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왜? 원전 특수 조명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치매? 갑자기 조명에서 치매로 넘어갑니다. 치매로 넘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아리바이오 때문입니다.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아리바이오가 소록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었을 텐데 소록스를 통해서 그 자금은 모두 확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 설명 이어가죠.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리바이오. 소록스의 주주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제약과 치매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 및 독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관련주로는 아리바이오와 메이슨 캐피탈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자, 위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몇 퍼센트는 올라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토르시노가 뜨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점상을 엄청나게 급하게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죠. 자, 120일 차트입니다. 토르시노가 포착된 지 이제 120일이 다 돼가는 자리인데 올라갈 때 몇 연상을 갔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도 시원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라는 글자가 보이실 텐데 이날이 무상증자로 우리의 주식 개수가 증가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뭐가 가격은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권리락이 나오고 나서부터 가격은 바뀌어져 있었는데 무상증자가 되면서 14분의 1 토막이 났던 주식 중에 14분의 13 토막이 이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무상증자 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똑같습니다.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이 자리에서부터 익절을 잡아보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이때는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해서 익절 신호를 못 들었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 종목 다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익절 자리는 어디였느냐? 여기입니다. 왜 익절했을까요? 파란색 저항선을 2거래일째 이탈하는 날이었는데 얼마의 수익, 얼마의 상승? 167.19%의 상승분의 익절을 끝낸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자, 액면 병합이 됐습니다. 3,000원짜리 종목이 곱하기 4가 됐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됐다? 4배 증가됐을 뿐이다. 처음 무상증자할 때 얼마였습니까?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였는데 액면 분할되면서 가격이 1,000원, 2,000원 아래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액면 병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다? 13,850원의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실 수 있는데 15,450원이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최근 거래대금이 붙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왜겠습니까? 액면병합 전에 거래가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가 재개되면서부터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자리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익절을 한 번도 하지 못하셨다면 15,450원까지 올라갈 때 혹은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때가 생긴다면 그 자리에서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익절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117거래일인데 아직도 154%의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과욕을 부리시기보다는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후로 소록스를 다시 가지고 나온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15,450원을 넘어서는 종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고점의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을 돌파할 때 그때 소록스와 아리바이오의 상관관계야 그리고 종목의 이슈로 봤을 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면 신규 진입 관점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올라섰다가 조정받고 전고점을 넘어갔다가 조정받으면 어떻게 된다? 아시죠, 이제는? 그 자리를 잡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잡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소록스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철강주, 하이스틸, LED 관련주, 소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소룩스의 경우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신 이후에 무상증자 이슈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하신 뒤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 계좌에 빨간불 반짝 켜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토르 기법으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매수가는 27,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선주 최근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 24,100원에 형성을 했는데 이렇게 다소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진전기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오늘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네,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12,530원으로 한번 잡아보죠. 12,530원에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상장되고 나서 고점을 찍은 가격 구간이에요. 언제? 상장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죠? 그런데 그 자리를 돌파한다라는 건 이 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120일 차트로 한번 바꿔보죠. 120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된다? 이 자리에서 지지부진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돌파가 나왔는데 고점 가격 구간이죠. 그리고 가온전선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온전선은 어제 익절을 끝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전선 관련주 대원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외에 전선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자, 다시 600일 차트로 돌아와 보죠. 그렇다면 이 종목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락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한 번 더 조정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받은 이후에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 어디겠습니까? 대략적으로 3포인트 정도가 눈에 보여지는데 포인트별로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에 저점 17,730원이 있습니다. 자, 17,730원에 선 하나 그어보고요.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아랫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가격 얼마입니까? 14,200원입니다. 14,200원 또 하나 선을 그어보고요. 자, 이렇게 선을 긋고 보니 이 자리 고점 14,871원과 그렇게 큰 이격이 없는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의 움직임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주가가 심하게 올라갔으니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17,73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뭐가 된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왜? 전선 관련주. 변압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변압기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2023년 6월에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그때 당시에 추천했던 종목들 뭐였습니까?
LS 전선 아시아,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전선 관련주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6월 달 이후에 방송에서 언급했던 게 9월, 10월 달부터입니다. 11월 달,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했었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변압기로 인한 뭐가 나오고 있다? 매출. 매출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AI까지 얹혀버리니 정신없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AI랑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전기 소모량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전선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었고 최근에는 무엇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구리값 상승이 있었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리값 상승과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전선 관련주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가격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받을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뉴스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세력들의 진입이 눈에 보이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같이 한번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어제 기관이 뒷북을 쳤습니다. 꽤나 많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24만 3천 주가 들어왔는데 오늘 그것 추가로 원래 가지고 있던 보유분까지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외국인 이 거래를 연속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냈습니까? 개인들이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들이 손절하는 가격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것과 CPI로 인한 추가 하락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리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27,000원, 27,050원까지 올라온다면 본전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과 본전까지 오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셔야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진 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최대한 본전에서 정리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면 전문가님과 차차 대응 전략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전선주 이미 전략 다 세워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스마트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매수가는 75,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하와이 와이키키 호텔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최근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줬는데 종가는 62,4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도 있고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진칼은 네. 어떻게 보실까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55,000원 아랫단입니다. 그런데 7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한진칼은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못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때 주가를 상승시켰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내용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진칼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여행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여행 수요 증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유가가 WTI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게 되면 그로 인한 수혜를 받는 건 누구다? 한진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본전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두 종목째 본전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왠지를
들으셔야 돼요. 차트를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2619거래일째인데 11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과거가 있긴 있죠. 그런데 주가가 눌리고 눌렸다가 뭐가 된다? 1차 상승 파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조정받는 자리에서라면 진입할 수 있겠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자, 올라갔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못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본전까지만 왔다가 어떻게 된다? 내려오는데 55,000원을 이탈하고 저점을 낮춰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본전에서 나오시고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했다면 그 다음에 눌릴 때 잡으시는 겁니다. 눌릴 때. 그때는 55,000원이 아니라 적정 주가를 올려야 되겠죠. 6만 원대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진칼의 주가는 지금 현재 이슈와 모멘텀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회장의 상속세에 관련된 이슈는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로 인해서 한진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만 LCC 관련주 그렇게 좋은 영향권에는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매매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를 넘어갈 수 있다. 87,4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고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전에서 나오셔라라는 거죠. 그래서 76,000원 아랫단에서 정리를 하시고 75,500원 정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주가가 87,400원 넘어가면 다시 진입할 자리를 찾는다. 그런데 그 진입자리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 선을 한번 그어보죠. 얼마가 나옵니까? 65,000원 정도 나오시네요. 그렇다면 65,000원부터 아랫단으로 매수를 진행한다. 지금 비중 25%시죠? 저라면 어떻게 매수한다? 65,000원부터 65,000원, 64,000원, 63,000원, 62,000원, 61,000원까지 5%씩.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진입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어디까지 체결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멈춰지는 가격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테니까 내가 비중을 많이 못 실었어도 이 정도 실었으면 됐다. 왜? 이번에는 87,400원을 넘어가는 고점이 나왔으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겠지. 그렇다면 내 매도 관점은 87,400원까지 올라갔을 때가 1차 매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상승이 나와준다면 본전에서 나오시라는 의견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진칼까지 살펴봤습니다. 본전 매도 전략 주셨고요. 76,000원 아랫단에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신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에이징랜드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1,000원에 10%요. 61,000원에 10%요. 네, 네, 비메모리 네, 네. 반도체 설계 업체죠. 오늘 3거래일 예, 만에 반등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종가는 51,3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네, 네. 다소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감사합니다. 에이징랜드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에이징랜드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좀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예. 매수하셨었던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좋다고 그래서 샀어요. 근데 누가 좋다 이게 그랬어요? 팔 기회를 제가 놓쳤어요, 한 번. 아, 한번 매도하실 두 기회를 번. 놓치셨어요? 네, 65,000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갖고요. 65,000원에 이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선 하나 그어볼게요. 네. 이날이죠, 이날. 예. 네, 이날 못 파셨을 수도 있죠. 왜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세요? 네. 자, 에이징랜드 설명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해가 네. 되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기업 분석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네. 매출액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되다가 작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반도체 관련주 다 안 좋았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올해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말이에요. 네. 그러면 65,000원이 아니라 1차 익절 자리를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72,100원까지 잡으셔야 돼요. 네. 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은 올해 계속 좋을 거예요. 계속. 네.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또 한 번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을 테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까지는 반도체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은 2025년에도 또 한 번 호황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밀리고 있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종목은 손절할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느 자리를 기억해야 된다? 적어 놓으세요. 72,100원. 네. 네. 여기가 1차 익절 자리인데 물량 지금 10% 가지고 계시죠? 예. 절반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 65,000원대보다 더 낫지 않나요? 네네. 그쵸? 낫죠. 근데 지금은 너무 네. 많이 빠져갖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네. 72,100원에서 반절 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선을 네. 한번 그어볼게요. 주가가 예. 지금 최근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지받고 갑자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가다가 72,100원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 네. 84,500원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더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리 넘어가면 네. 저항이 없어요. 네. 10만 원까지도 그냥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72,100원에서 절반을 팔았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그런 게요. 잘 모르시겠죠? 네. 61,000원이 본전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61,500원 정도에서는 팔아야 본전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72,100원에서 절반을 팔고 61,500원까지 내려와서 남은 물량 팔면 우리 네. 그래도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저항 가격 구간인 72,100원에서 먼저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본전까지 오면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던지는데 본전까지 안 내려고 더 올라가면 어디서 팔지 행복한 고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가격을 적어 놓으세요. 72,100원은 절반 파는 가격. 네. 그리고 84,500원을 넘어가면 네. 그다음부터는 84,500원을 깨지 않는 이상 들고 있는다라는 거. 네. 그리고 주가가 72,1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 본전 가격까지 내려오면 61,500원에서는 다 팔아야지라고 적어 놓으시고 에이징랜드는 기다리시면 좋은 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연말까지야?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자, 지금 5월 14일이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10월 14일까지 보면은 몇 개월이에요? 5개월 남았죠. 예. 이 안에 결판 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최근에 전선 관련주 올라간 거 보셨죠? 네. 정말 장난 아니게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 AI 관련주들도 작년부터 언급만 됐다 하면 자꾸 올라가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파운드리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에이징랜드처럼 팹리스 기업들은 큰 상승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에이징랜드는 TSMC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너무 큰 걱정 안 하시고 기다리시면 수익권에 오실 수 있다. 그리고 5개월 정도, 5개월 안쪽으로 72,1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징랜드까지 살펴봤습니다. 1차 목표가는 72,100원, 2차 목표가는 84,500원 잡아주셨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61,500원에서 매도 자리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PNT. PNT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3,000원.
43,000원에 15%. 네. 네. PNT 2차 전지 장비 업체죠. 985억 원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종가는 44,25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 매도 타이밍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되셨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PNT예요? 그래, 그게 좋다고 그래 쌌어. 아, 누가 좋다 그랬어요? 네, 아, 나쁜 사람이네. 이 종목 왜 좋다 그러던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PNT는 2차 전지 쪽으로 바라봤을 땐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왜? 네,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부흥기를 겪게 된 이유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돼서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2차 전지랑 LFP라는 배터리가 있어요. 이쪽과 또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PNT가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는 건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아니라 폐배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43,000원이시니까 43,100원까지 내려올 때는 아, PNT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첫 번째, 자, 이때가 뭐였나요? 2차 전지의 주가 에코프로 150만 원 넘어갈 때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가 이만큼 내려왔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에코프로는 아직도 내려갈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넘었는지 한번 보죠. 자, 35,000원을 찍었던 날짜를 한번 찍어보면 자, 2월 달입니다. 3월, 4월, 5월 3개월은 넘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PNT 주가 높다라고 볼 수도 낮다라고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가격 구간에서 더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35,000원 아랫단으로 잡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공급 계약이 있었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체크 한번 같이 해보죠. 제 예상으로는 여기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49,150원. 5만 원 넘기지 말고 49,150원에서 어떻게 한다? 저라면 물량 전부 다 팝니다. 전부 다. 남김없이 다 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 나올 수 있죠. 하지만 2차 전지라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2차 전지라는 꼬리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서로 이제는 갈 길을 달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연결 재무를 가져가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저조한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는 올해가 아니라 2025년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제가 볼 때 2026년부터 다시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PNT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거 아니라면 49,150원까지만 지켜보시고 그 이상으로는 없는 가격이다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NT까지 살펴봤습니다. 단기 목표가 49,150원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토르기법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똑똑한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전문가님의 찜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중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 오늘의 찜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후공정 관련주로 국내 SSD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꼽히며 투자자들의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살펴보겠죠. 네,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주 가져오셨는데 21일이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 변동성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정말 좋은 게 말이죠.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느리게 안 내려가요. 아, 그런 그러네요. 종목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세 글자인데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관련주로 엮여져 있으면서 시장에서 잊혀진 테마 CXL 관련주 한 일주일 정도 해먹었나요?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기판 관련주 나올 땐 어땠습니까? 우와 난리가 났죠. 하지만 CXL 우와라고 난리가 안 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DDR5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 최근에는 HBM 관련주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자,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와 반도체 검사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요 제품군으로는 메모리 테스터, 스토리지 테스터 및 테스터 서비스까지 하고 있고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를 하고 있다. 어려운 거 다 빼요, 그냥.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테스트하는 기업이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를? 반도체 테스트하는 기업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DDR5 메모리 테스트 장비까지 하고 있으며 이슈가 있었던 건 국내 SSD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거. 뭐가 됐든 1위는 좋은 겁니다. 아래에서 1등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죠? 그런데 CXL 1.1 테스터 개발을 완료를 했고 CXL 2.0 테스터 개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과거에서부터 불러져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언제 반영되겠습니까? CXL 관련주에 훈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없는 뉴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건 뭐다?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구나. 그리고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120일 차트로 봤을 때는 언제? 두 번. CXL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는 섹터의 상승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어제요. 5월 13일 날 18,78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18,720원. 6틱 내려간 자리죠.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부터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랬습니다. 제동을 위해서. 그런데 그 제동 거리가 조금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은 익절하는 자리가 뻔히 눈에 보입니다. 1차 5%에서 그죠? 2차는요. 검은색 저항선에서 3차는요. 파란색 저항선에서 익절 자리를 잡죠. 그 외에도 해당 종목은 어디? 14,7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가능. 1,890원까지 내려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수가 가능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진입하는 게 무섭지 않느냐? 메가토르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5% 검은색, 파란색 선이 어디 있습니까? 포착된 가격과 검은색 선에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검은색을 1차 목표가로 잡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몇 퍼센트의 상승? 63.74%나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까지 올라가기 이전에 22,600원이 2차 익절 가격이 됩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서 물어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왜 이 자리가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 600일 차트로 보니까 저점 8,000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가격이 나왔고 1차 상승 파동 나왔죠. 2차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파동의 중간 단계가 어디다? 17,830원이라는 겁니다.
이격이 얼마 안 커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메가토르 신호가 떴다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1차 파동이 나왔고 2차 파동이 나왔으니 3차 파동이 전고점을 못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3750원까지. 하지만 여기까지 못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22,600원에 2차 익절을 했으니 올라갔다가 못 올라가고 꺾여 내려오면 남은 물량 22,600원에서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다. 22,600원까지는 몇 퍼센트? 20%의 상승 구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오던 안 좋게 나오던 이 저점 가격 구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되면서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이스틸 강관 전문 제조업체로 최근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SSD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